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오늘은 오메가3의 3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자, 2018년 2월 이 오메가3 3패도법이 만들어지고 2019년 3월 1일부터 드디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월 1일 날 시행되는 마지막 단서 조항이 뭔가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서 파헤쳐 드리면서 오메가3 3패도가 도대체 뭘까? 또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는가? 이런 거에서 집중적으로 좀 보고요. 그 마지막 단서 조항, 이 단서 조항, 그거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사실 최종 소비자까지 오는 이때까지 필연적으로 3패는 계속 조금씩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 중금속 기준 외에 3패도에 대한 강제 기준 및 권고 기준도 없었는데요. 외국은 일단 다 강제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이 3패 기준을 권고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가라는 거,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또 이 세 가지를 종합한 톡톡스까지 모두 중요 지표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엑시드 밸류 산가입니다. 산가는 지방이 오래되면 글리세롤과 이 지방산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요. 분리된 지방산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기름의 산패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만으로는 오메가3 3패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이유는 그 오메가3 제품에 다른 지방산들이나 레몬향 같은 거, 엑시드 형태의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면 당연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퍼록사이드 밸류라는 과산화물가입니다. 이 과산화물가가 사실 이번 식약처에서 시행한 3패도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산가도 그렇고요. 사실 초기에 1차 3패도를 판단하게 쓰이는 이런 지표이고요. 신선한 원료를 사용할수록 그 수치가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과산화물가도 산가처럼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올라가다가 중후반이 넘어가면 과산화물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3패가 발생한 지 오래된 지방은 과산화물가를 검사해도 수치가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하는 항목이 바로 세 번째인 아니시딘가라는 겁니다. 이 아니시딘 밸류라고 해서 AV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과산화물가가 초기 3패도를 판단하는 지표라면 아니시딘가는 후기 3패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3패를 판단할 때 쓰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산화물가나 아니시딘가 하나만 봐서는 오메가3 제품의 3패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초기 3패도, 후기 3패도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나온 측정값이 바로 톡톡스라는 겁니다. 이 톡톡스가는 종합적인 3패 정도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보시는 것처럼 측정값을 계산하는 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기별로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이 세 가지 값들은 다음과 같이 변동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지표들은 사실 권장하는 기구나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보통 GOED에서 제시한 상한선, 이거는 또 다음과 같은 수치가 됩니다. 이 미국과 캐나다는 이 수치에 따르지만 또 유럽이나 호주 같은 곳은 과산화물가가 10 이하로 권장하고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라마다 권장하는 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단서 조항 봐야죠. 국내 기준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 있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 개정 고시를 통해 오메가3 제품의 산화와 3패 관리를 위해서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19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는데요. 권고 기준치는 GOED 권고 기준처럼 이 산가의 허용 기온치는 3 이하, 과산화물가는 5 이하로 정하게 됩니다. 자, 최상급의 원료들은 대부분 2 과산화물가 이전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유럽 기준이 10 이하인 걸 보면 사실 5 이하도 굉장히 좋은 원료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2018년에 발표된 3패도 시행법은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이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중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3 3패 체크 항목 중에 위 산가, 과산화물가, 그다음 아니시딘가가 아닌 산가와 과산화물가만 신설했다는 것. 두 번째는 이 기준가가 원료 기준이 아니라
완전히 만든 완제품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소비자에게 나쁜 점은 아니시딘가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과산화물가로 초기 산패도만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사실 최상급의 원료들은 원료통 자체를 뜯어서 검사를 해보면 원료사가 이 제조사에게 준 시험 성적서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과산화물가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유명 외국 원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원료 성적서 자체에 아니시딘가나 톡톡스가가 다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처에서 원료 관리를 개떡하지 하거나 쓰다 남는 것을 혼합하지 않는 이상은 제품을 처음 만들고 잰 과산화물가만으로 초기 산패도는 아니시딘가가 없어도 대충은 추적하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정말 싸구려 원료를 가지고 만들고 나서 과산화물가를 쟀더니 낮더라. 근데 이게 초기에 깨끗한 상태인지 아니면 산패 마지막에 낮은 수치인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시딘가가 없는 것은 반쪽짜리 법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소비자에게는 굉장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산화물가의 기준이 원료 기준이 아니라 완제품, 만든 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제조사에서는 사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외국도 다 시행하는데 왜 뭐가 문제야? 이렇게 일반 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외국의 산패도에 대한 강제적인 법이 있는 곳은 일단 원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산패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 과산화물가가 4인 원료를 가지고 4만 해도 되게 좋은 원료라고 했죠. 이거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5 이상이 올라가기 쉽습니다. 또 적어도 소비자가 먹는 과정까지 생각하면 5 이하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오메가3는 기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름 성분이 아닌 여러 가지 원료들, 루테인 분말, 은행잎 분말 이런 것들을 섞으려고 했을 때 일단 큰 기계로 밀링을 하고 이때 고온고압이 가해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산패는 진행됩니다. 일부. 저 과산화물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제품 기준으로 5를 맞추라고 하면 루테인에 오메가3가 섞인 것들, 은행잎이 섞인 것들 이런 것들은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제조사들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다. 이런 컴플레인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조사의 저런 이야기가 사실 아예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식약처에서는 최종안 올해 3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거에 예외 단서를 달게 됩니다. 최종 고지가 어떻게 났냐? 원료 제품과 이에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제품의 한함이라는 단서 조항이 생긴 겁니다. 이 말은 복합제제는 제외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오메가3는 보통 산화방지제 역할로 비타민 E는 최소한 거의 다 넣는데요. 보통 비타민 E가 약 3.3mg 이상이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함량이라 이렇게 되면 복합제제가 돼서 저 산패도 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비타민 E가 3.3mg 정도면 우리가 흔히 하는 IU 단위로 환산을 하면 4IU 이 정도 되거든요. 비타민 E 영양제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들어갔죠? 200IU, 400IU, 1000IU. 그러니까 아주 오메가3에 넣는 비타민 E는 산화방지제로서 극소량을 넣게 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사 순수 오메가3 제품만 넣은 게 있다 하더라도 3월 이후에 제조되는 제품들은 최소한 기능성 표기를 위한 비타민 E 이 소량이라도 맞춰 넣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산패도법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단서 조항이 좀 안타깝게 된 거죠. 잘못하면 산패도 검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복합제제를 만든 거다 이렇게 오해만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오메가3 제품의 산화방지제로서의 비타민 E의 저 정도 함량은 대부분 다 넣으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렇게 미꾸라지 조항이 된 이런 조항을 넣느니 차라리 현실에 맞게 일부 국가 권장 기준처럼 프록시가를 10으로 좀 올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완제품 기준이 아니라 원료 기준으로 5 이하로 바꿔주거나 이렇게 최소한 다른 나라의 권장치처럼 만들게 되면 처음에 만들 때 출처가 불분명한 원료를 쓰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저번 영상에 추천해드린
오메가3 제품에 이 과산화물가를 자체적으로 검사했다고 해서도 보여드렸는데, 일부 댓글에서 아니시딘가가 없는 것은 뭐 눈속임이고 사기치는 거다, 왜 검사 안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국내는 공인 연구기관에서 이 아니시딘가를 검사해 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한 것 뿐이지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굉장히 최상급의 원료사들은 일단 제조사한테 원료 성적서를 다 주고 그 안에 아니시딘가나 톡톡스가도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는 이 성적서도 국내 제조사가 원료사에서 받은 바로 원료 성적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보이나요? 이 안에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던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톡톡스까지 모두 다 관리되어서 성적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원료를 써서 만든 제품 초기에 이런 과산화물가의 낮은 수치는 산패가 완전히 진행된 후반의 수치가 아닌 초반의 낮은 부분의 수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니시딘가는 제가 할 수가 없어서 못했고, 지금처럼 제가 판매하거나 제가 먹는 제품은 계속 과산화물가는 체크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외국에 저런 기준이 있었고 권고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지켜주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아이오브 오메가3 이런 데서 사시는 것들도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도 리ኳ이어먼트, 즉 반드시 갖춰야 하는 강제 사항이 아니라 레커멘디드, 그러니까 권유 사항이라는 겁니다. 제가 일부 제조사 쪽에 이제 메일을 좀 보내가지고 확인 요청도 좀 해봤는데요. 한 군데에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역시 권고 사항일 뿐이다. 그리고 강제 사항은 아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미국 국립보건원 사이트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의 49개 브랜드, 여기에서 이제 171개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상가는 50%, 토탈 산패독가는 약 39%가 초과되었고, 미국에서는 27% 정도, 이 정도가 프록시가가 2배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연구는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PCO일 제품 3가지,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산패도 검사를 해본 건데요. DS1, 2, 3라는 거는 이제 제품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PCO의 3가지 종류의 표시인 거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점선이 각각의 기준선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톡톡스가 모두 다 어떻게 됐나요? 다 훌쩍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무조건 관리가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이 원료 기준으로 GOED 공고사항에 따르고 또 IFOS 5스타인 원료를 쓴 제품들은 국내에도 사실 많아요. 물론 같은 원료를 썼다 하더라도 제조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제조사의 과정에 따라서도 산패도는 또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게 바로 오메가3의 산패도입니다. 어쨌든 최소한으로 또 봐야 될 오메가3의 선택 기준들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이제 동영상 편에 말씀드린 오메가3 1편에 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도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 우리나라는 시행 초기잖아요. 이게 산패도법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 개정이 있을 때는 좀 더 제조사의 현실도 또 소비자의 안전도 잘 찾아서 더 좋은 규제, 또 좋은 법규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